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파와 폭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도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매년 이쯤 되면 약해진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해빙기를 앞두고 도내 도로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의 현황과 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요령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황규찬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포트홀,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 규정상 포트홀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도로 위를 달리시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도로가 파였다라고 하는 구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기나 눈, 염화, 칼슘 또는 낙하물,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도로 아스팔트에 도로 표층에 균열이 간 상태에서 자동차의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고 그 표층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도로가 냄비 모양으로 파이게 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트홀이라고 칭합니다. 예. 강원도 내에서는 겨울철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 사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23년도 12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춘천 한림대 인근에서 도로 한가운데 패인 포트홀로 인해서 지나가던 차가 타이어가 파열되는 그런 사고 또한 있었고요. 24년에는 신동면 의암리 피암 1터널과 2터널 사이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해당 구간을 차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던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처럼 포트홀로 인한 사고 사례는 대부분 이제 주로 차량의 타이어 파손이나 휠의 손상, 요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요즘 같은 해빙기 이제 얼어있던 도로가 녹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은 겨울철보다는 장마철, 여름철에 조금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내려서 얼음이 얼고 또 그것이 녹으면서 이렇게 노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겨울철에 강원도 내에서는 염화칼슘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눈의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을 녹이는 과정에서 그 수분이 또 노면의 파열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영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도내 도로에서는 포트홀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3,85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지난 한 해 포트홀 관련된 민원 신고는 대략 50건에서 60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신고가 들어오는 정도면 좀 이제 심각한 어떤 상태겠죠. 맞습니다. 강원도의 도로에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많은 통행량과 기상 이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강원도 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들을 살펴보게 되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없지 않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즉 도로가 습기를 가득 머금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다 보니까 균열이 이제 퍼지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포트홀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포트홀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나 깊이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거는 얕고 어떤 거는 깊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빠른 속도로 포트홀을 지나게 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타이어나 휠의 손상, 더 나아가서 운전자가 발견한 상황에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급조양 장치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의 타 지역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제 겨울철에 갑자기 이제 운전자가 주행을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포트홀을 발견하게 됐고 급조행을 시도하다가 차량이 완전히 이탈해 버렸던 그런 사고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포트홀이 천천히 만들어지면 이게 커지기 전에 뭔가 대응을 할 텐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나 보네요. 이게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도 좀 연구가 된 바가 있나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재질로 인해서 아스팔트라는 물질 자체가 아무래도 수분이 좀 가해지다 보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나와 있지는 않군요. 예.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분들께서는 뭐 전방을 아주 잘 주시하는 방법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포트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는 아무래도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장마철 그러다 보니까 감속을 가장 먼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은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항상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특성상 또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차가 즉시 정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해빙기나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눈, 비 등 운전자의 시야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포트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포트홀을 이미 지나갔던 경험이 있으신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장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타이어의 손상이나 자동차 브레이크에 작동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수시로 점검해 보실 필요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에 무슨 충격이 있었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포트홀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 운전자분들은 혹시 뭐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노면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가장 먼저는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차량의 파손 부위와 도로 포트홀의 상태를 사진 그리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보상을 할 때 요청할 때 이제 사고 지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나 아니면 이제 국도나 이제 지방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문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국민신문고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좀 길고 예. 그리고 내가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미리 감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과속하지 않고 좀 조심히 다녀야 된다. 예, 이게 뭐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저 포트홀은 좀 심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됩니까? 네, 아까 전에 이제 보상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포트홀을 발견 시에는 일단 즉각적인 신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도로 이용 불편 신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객센터.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신고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